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어김입니다. 오늘은 TV 스카이 첫 번째 방송으로서 이 스카이 데일리가 특종을 한 5.18 특집판, 이게 40페이지이기 때문에 책으로 따지면 300페이지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자, 그 특집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30편 이상의 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소개하는 날 시간만 갖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5.18 유공자의 진실을 묻는다. 5.18 유공자의 진실을 묻는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5.18 유공자의 진실을 묻는다. 자, 프롤로그는 가짜가 판치는 5.18 유공자, 광주의 진실을 묻다. 첫 번째 연재입니다. 언론인 181명 중에서 145명이 가짜. 자, 179명에서 179명 중에서 160명이 가짜인 해도 너무한 문화예술계. 그 다음에 정치인은 최고입니다. 339명 중에서 91%가 가짜. 정치인들은 아예 양심이 없죠. 그 다음에 대학 총장 15명을 포함한 교육계 309명 중에서 254명이 가짜. 종교인 67명 중에서 57명이 가짜. 그 중에서 목사가 33명. 참 기가 막힌 5.18 가짜 유공자입니다. 이거를 진실을 밝혀달라고 진짜 유공자들이 피맺힌 목소리가 바로 아무도 실어주지 않는데 스카이 데일리가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공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의 진실을 토로한 것이 바로 이 스카이 데일리의 5.18 특집판입니다. 자, 제목이 파격적입니다.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 파격적입니다. 5.18 유공자 언론인 181명 중에서 135명이 가짜다. 정말 추악한 숟가락 옮기다. 자, 이거 참 놀라워요, 사실은요.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요.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참 대한민국을 갈갈이 찢어놓는 짓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4,336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무관하다는 스카이데일리 단독 보도. 자, 2024년 5월 18일자, 작년 5.18 때죠. 가짜가 판치는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와 관련 언론계에도 가짜로 의심되는 유공자가 13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겁니다. 자,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5.18 민주화 유공자 1, 2차 명단을 단독 입수해서 분석해서 그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자, 해당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참 파격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가짜더라.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자, 진짜 이걸 보면서 놀라운 걸 느낍니다. 자, 스카이데일리는 5.18 민주화 유공자 1, 2차 명단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분석해서 보도해왔습니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인사 중에는 5.18이 아닌 일반 노동, 운동 또는 다른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그 공적, 이런 공적이나 피해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유공자로 등록됐다 이겁니다. 자, 이래서 이 스카이데일리가 이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언론인들이 유독 가짜로 의심되는 유공자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로 5.18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언론계 인사로부터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작년 5.18날 공개한 겁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 대법원에서 주요 정치계 인사 등 공인을 제외한 일반 유공자들에 대한 명단 비공개를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서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실명이나 소속이나 공적 내역 등을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해당 명단과 공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유공자 중에서 전현직 언론인만 181명으로 정치인
301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자, 5.18 유공자로 등록된 전 현직 언론인 46명은 실제 5.18 당시 신군부에 대항하거나 언론 검열에 반대하다가 해직되거나 투옥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됐답니다. 자, 이들은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며 5.18 당시 신군부 언론 검열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신문 제작 거부 운동을 하다가 해직되기도 했다. 자, 그러면 그냥 5.18 유공자가 되나 보죠. 광주 지역 방송사 기자를 하던 강땡종 씨는 1980년 5월 16일 광주 동구 카톨릭 센터에서 개최된 자유언론 수호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왜곡된 기사 보도를 거부하고 진실을 보도한 사실로 같은 해 8월 13일 해직됐다. 이 해직된 것 때문에 그냥 5.18 됐나봐요. 유공자 됐나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간지 기자였던 박땡득 씨를 또한 5.18 1980년 5월 언론 검열 반대 및 신문 제작 거부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5.18 민주화 운동 및 시국 사건에 대한 검열 반대 운동에 참여하다가 같은 해 7월 해직됐다. 하지만 유공자로 등록된 나머지 전 현직 언론인 135명은 5.18과는 무관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한 이력이 있는가 하면 이들 대부분이 아무런 공적이나 또는 5.18 때 전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자, 유공자로 등록된 인사 중 전 중앙일간지 기자 김땡현 씨는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채택, 민주화 운동과 언론 탄압 등에 대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선정됐다. 자, 잡지사 편집장이던 김땡도 씨 또한 1987년 2월 7일 명동성당에서 박총철 사명 관련 유인물을 낭독하는 등 집회를 주도해서 5.18 유공자가 됐다. 참 5.18 유공자 되기 정말 쉽네요.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5.18의 진실이 아닙니까? 자, 인후보정제도. 여러분 이거 인후보정제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인후보정. 자, 말 그대로 인후보정입니다. 인후보정. 말 그대로 인후보정인데요. 자, 5.18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 명예란 이름을 빌어서 유공자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가짜 유공자로 의심되는 유공자 중 아예 공적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도 태반이라고 합니다. 모 일간지 회장인 한 인사는 유공자 명단에 소속과 성명,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적이나 피해 사실은 비어있다. 전직 방송국 PD이던 한 인사는 국가폭력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PD상을 받은 이유로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송국 아나운서를 지낸 한 인사는 공공기관 대표 등을 역임한 이력은 있지만 5.18 관련된 이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도 5.18 유공자가 된다 이거죠. 참 기가 막히네요. 자, 가짜 유공자로 의심되는 이들 중에서 전현직 신문기자가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계 종사자가 42명, 잡지 출판사에 근무했던 인사가 9명, 나머지 10명은 언론학회, 기자협회, 컬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5.18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5.18 유공자로 지정됐다 이겁니다. 자, 이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직급별로 보면 언론사 대표, 발행인이 18명을 차지했고 특히 이들 중에는 국내 경제지 사장 또는 지역방송국 사장, 지역신문사 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주필이나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 언론사 고위 간부가 53명이나 됐으며 일반 기자나 PD 등이 6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5.18 유공자 명단에도 이들의 공적 내용은 모두 공란으로 비어있어 인후보정 등 편법을 동원해서 유공자로 등록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 이거 뭐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그냥 의심이네요, 그냥. 예. 자, 이게 바로 참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인후보존이라는 거 뭡니까? 그 이웃이라는 인자입니다. 근린 뭐 시설 뭐 이런 거죠. 인척 뭐 이런 이웃 인자하고요. 우자는 친구 우자입니다. 버두자죠. 그래서 이웃이구나 버치면 그냥 버치. 아, 저 사람 내가 알아. 아, 저 사람 우리 이웃이었어. 그러면 그냥 되나 보죠? 그래서 인후보존이라는 기존 5.18 유공자가 구두로 보증만 해. 아, 저 사람 내가 알아요. 내가 그때 활동하는 거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두로만 보증해 주면은 누구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인후보존제도다. 5.18 민중항쟁 구속자회와 5.18 민중항쟁 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는 허위로 등록된 유공자를 척결해달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공자들이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유공자들이 이 5.18 진짜 가짜 유공자 척결해달라는 걸 요구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5.18 진짜 유공자죠. 5.18 박남선 5.18 기동 타격대 상임 고문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과거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며 일부 기자들이 끼리끼리 선정을 해주다 보니 가짜 유공자 언론인들이 넘쳐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짜 유공자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자, 그는 또 일부 기자나 PD들은 5.18 관련 보도 한 번 내보냈다는 이유로 자신이 유공자라고 등록을 신청한 경우도 많다며 이런 식이라면 5.18 당시 실상을 해외에 알렸던 외신 기자들도 모두 다 죄송합니다. 모두 다 그 지지를 받아야 되죠. 5.18 실상을 해외에 알렸던 외신 기자들도 모두 다 유공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자, 유공자 명단 공개 대법원 판결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유공자 명단을 대법원이 이 판결한 것 때문에 오락가락한다 이겁니다. 한편 대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상이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CC 등 3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원심으로 확정했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이들은 2018년 4월 5일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이들이 낸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2021년 6월 대법원은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영달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른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서 국가보훈처 정보 등록을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유공자가 된 사람들이죠. 진짜로 됐는데 뭐 진짜 뭐 공로가 있어서 된 건 아닌 거로 보입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 등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된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안이 이미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공론화되어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또 공개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이게 오락가락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스카이데일리 특별 취재팀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18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 바로 5.18 특집판, 자, 스카이데일리가 특집판, 특별판입니다. 40페이지에 해당하는 5.18 특집판. 요게 40페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으로 따지면 300페이지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30개가 넘죠? 30개가 넘습니다. 그 기사 30개가 넘는 기사를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면 스카이데일리로 전화하시면 이 한 뭉치 60부, 최고 따지면 60권이죠. 60권에 해당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스카이데일리에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구입하셔서 지역사회에 또는 뭐 회사에,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교회에 이렇게 뿌린다면은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필요하신 분은요 522-6595 02-522-6595로다가 전화하셔가지고요 이 한뭉치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사실상 책 한 권의 분량이기 때문에 60부면요 한뭉태기입니다.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 한뭉태기를 6만 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다음 편은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스카이데일리는 진실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